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리 통증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햄스트링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햄스트링이 짧아지면 골반이 뻣뻣해지고 그 보상으로 허리가 과도하게 움직여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스트레칭은 오히려 소중한 허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스트레칭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양손을 바닥으로 뻗는 스트레칭과 앉아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스트레칭입니다. 일단 왜 허리에 좋지 않은지 설명드릴게요. 햄스트링은 골반뼈에서 시작해서 종아리뼈 부근에 부착됩니다. 이 부분이 스트레칭되기 위해서는 골반의 전방경사와 무릎의 신전 동작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림과 같은 동작은 두 가지 모두 상체를 숙여서 뻗어주는 움직임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동작 자체가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되기는 하지만 허리가 굽혀지는 굴곡 동작이 나오게 되면서 허리 뒤쪽 인대, 힘줄과 디스크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햄스트링 근육을 늘려주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허리 뒤쪽 인대를 손상주는 동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서 동작 하나하나를 분석해볼까요? 골반의 움직임이 잘 만들어지면서 굽혀지게 되고요. 크게 부담 없어 보입니다. 골반의 움직임이 부족해서 허리가 많이 굽혀지게 됩니다. 골반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허리 굽혀짐이 심해져 있네요. 손이 발끝까지 닿지만은 그래도 골반 움직임이 부족해 보입니다. 햄스트링이 짧으면 심지어 무릎이 펴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골반 움직임이 조금 되는 분입니다. 골반 움직임이 역시 일어나지만 허리를 굽히긴 하네요. 이와 같은 분은 허리의 중립을 유지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골반 움직임도 많이 있고 자세가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분석했는 결과로 중요한 점을 체크하자면 첫 번째, 골반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 골반의 움직임이 없어서 허리로만 스트레칭하는 경우 역시 위험합니다. 세 번째, 너무 유연한 사람의 경우 이 스트레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릎에 과신전이 있다면 역시 이 스트레칭은 맞지 않습니다. 이 동작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골반의 전방경사 없이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문제점으로는 허리의 과도한 굴곡은 디스크와 허리 뒤쪽 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또 다른 위험으로는 무릎이 과도하게 펴지는 과신전이 일어나면 햄스트링보다 무릎 뒤쪽 인대가 늘어나면서 관절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목을 과도하게 당기는 동작은 신경근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유연성이 너무 좋은 분들은 오히려 스트레칭이 필요 없을 수 있고 과도한 유연함은 근육이 최대의 힘을 쓸 수 있는 적절한 길이를 벗어나게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동작은 허리 뒤쪽에 부담을 집중시키고 햄스트링이 아닌 다른 곳을 늘리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허리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햄스트링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허리 보호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한쪽 다리를 테이블이나 의자에 올려서 하는 스트레칭, 누워서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 이 모든 동작의 공통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릎을 과도하게 펴지 않기, 골반과 허리의 적당한 전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과도하게 반동을 주지 않기. 이 원칙을 지키면서 햄스트링에만 집중되는 느낌을 찾아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햄스트링이 짧아지거나 경직되는 것은 원인이기보다는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 앉아있다면 자주 자세를 바꾸고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허리를 자주 굽혀야 한다면 허리 대신 골반의 움직임을 쓰는 훈련을 하세요. 둔부 근육이 약해서 햄스트링이 대신 일하고 있다면 둔부 근육 강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일어난 결과를 고치기보다 애초에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원인을 줄여가는 것. 이것이 통증을 줄여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